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흔히 말이 갖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말들은 아주 간단한데도 힘이 정말 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은 정말 아주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죠. 이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야, 나는요, 네. 그동안 우리 기한 씨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 싱겁다. 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오늘 이래 보니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고요. 네. 미안해서 우타우. 지금 약간 놀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 아, 근데 저도 사실 기환 씨가 방송에서 자꾸 저 놀리시길래 속으로 살짝 삐져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다 받쳐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아, 제가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두 분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괜찮긴 한데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뒷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역시 말이 이게 힘이 있네요, 이 말이. 임팩트가 있어요. 예, 그러면 기한 씨도 네. 예,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얘기 시방 한마디 지그려 봐요. 아, 예, 찌그러 보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저를 놀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개운치 않지만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보고 싶었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7번 국도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 하면 역시 코로나겠죠? 네. 예, 맞아요. 뭐 영어를 아는 사람이든 뭐 동네에 있는 언나들까지요. 코로나 이름 다 알지요. 그렇죠. 네. 네. 맨 처음에 감염이 일어났던 중국 우한의 상황을 들을 때만 해도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벌써 햇수로 3년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게 작년 2월이었습니다. 네, 맨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벌써 그냥 1년이 훌쩍 지나간 거잖아요. 네. 자, 코로나 1년 동안 강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죠. 우리나라의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은 또 3차 대유행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1년, 강릉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 대유행. 모두가 코로나 방역 대책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만 코로나 공포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되짚어봅니다. 어제 춘천, 속초, 삼척에 이어 발생한 이번 강릉의 40대 남성 확진자도 지난해 2월 23일 강릉의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인 이 환자는 51일 만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죠. 그동안 뉴스에서만 접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강릉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놀라움은 매우 컸습니다. 또 그 당시에 대구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던 시기라 공포감도 높은 때였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공적 판매자를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공급이 늦어지자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판매했는데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강릉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공급했는데요. 공급 물량이 부족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이거 뭐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리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와 있어서. 아니 판매를 동반자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이후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무상 지급했던 강릉시. 마스크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또한 바빴습니다. 만들어진 마스크는 공무원을 비롯해 각 동의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나눠주게 됐죠. 과장님, 이제 작년 2월 27일에 그 마스크 무상 공급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좀 그 마스크 수급이나 이런 상황이 어땠습니까?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실제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시골 분들, 또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사회단체, 또 공무원들이 또 밤을 새가면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강릉 시민이 21만인데 네. 전체 72만 장을 우선 먼저 제작을 해서 또 급하게 배부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 형편이 좀 넉넉지 않으신 분들하고요. 또 65세 노인분들, 특히 노인분들은 사실 마스크 사러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별도로 또 40만 장을 추가 제작을 해서 또 배부를 하고. 초반 나눠주는 과정에서 혼선을 조금 빚긴 했어도 무료로 지급한 마스크는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 가운데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일정 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을 전혀 못해서 수입이 창출도 안 되고 저희는 직원들도 지금 자가 격리 중이거든요. 과연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좀 장사는 어떠세요? 요즘은 1월 중순부터 조금 이렇게 페이가 지급되고 나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거의 한 달을 장사를 못했고 또 4월 달에는 확진자가 그때는 초창기여가지고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그날 바로 문을 클로즈하고 저로 그분 때문에 저도 2달 동안 거의 장사도 못했죠. 저희 직원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너무 마음의 상처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러면서 정말 그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울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 하나 희망은 빨리 이게 극복이 돼서 빨리 극복해갖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울컥하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사장님. 네. 기운 내십시오. 네, 화이팅! 가을이 되면서 코로나도 다소 주춤하고 경기도 조금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상황은 다시 나빠졌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강릉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16일까지 폐쇄 조치된 강릉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기타 강좌의 강사인 42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강사로부터 시작돼 수강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퍼져나간 일명 강릉 문화원발 코로나는 그야말로 복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하루에만 코로나 확진자가 15명이 나오자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일주일간 강릉 멈춤을 발표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던 때라 강릉에서도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 문화원발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강릉시는 12월 13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시된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 강제성은 없었지만 유증상자뿐 아니라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통해 대규모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게 된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작년 연말쯤에 문화원 교육생 사태로 인해서 하루에 21명 발생하는 이제 급속도로 늘어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N차 감염 요즘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방어책으로 우리 강릉시민 21만 중에 저희가 15,100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명 확진자를 찾아냈죠. 급격한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만 연말을 맞아 강릉을 찾은 관광객들은 줄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강릉시장은 강릉을 찾지 말아달라는 대국민 호소까지 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코로나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희망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에 또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만 말없이 저희 또 정책에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백신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또 접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 기억이 진짜 새록새록하네요. 그 초창기에요. 네. 그 마스크 진짜 가격도 폭등하고 뭐 어디가 살 수가 있었어? 그거 살려면요 줄은 나래비로 서야 되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매론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강릉시에서 그 마스크를 좀 이래 넘겨주고 이랬으니 좀 순퉁이 됐지. 맞아요. 아이고. 네, 마스크도 그렇고 또 집단 감염 때문에 전체 지역 사회가 좀 긴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행여나 좀 더 많이 확산될까 봐 우려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많이 확산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 대다수였고 또 폐업을 한 곳까지도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힘을 내야겠죠.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될 테니까 모쪼록 이 힘든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 저희 7번 국도에서 강릉의 소나무 순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기억하시죠? 네. 아유 기억하다 마나요. 그게 안목에서부터 그 송정까지 이어지는 그 명품 소나무 숲이 자꾸 훼손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명품인 소나무가 해가 바뀌고 난 뒤에도 여전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송정해변 소나무 숲에 10층 높이의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하고요. 또 강릉시 올림픽파크 소나무 숲에도 테니스장이 신설될 예정이라서 끊임없이 소나무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량 강릉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자랑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연구원의 이재복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송님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해송님 하면 일단 재난을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바람이나 뭐 해일 같은 걸 좀 막고 네.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또 즐겨 찾는 곳이 해송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해송님을 말씀드리기 전에 소나무 이러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가 생각나시나요? 소나무 늘 푸르다. 네. 그리고 이제 소나무가 사실은 저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는 아이를 놓으면 네. 그 대문에 금줄이라는 걸 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이제 소나무 가지가 들어가서 부정을 타지 말아라, 또 잡식이가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소나무로 된 책상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소나무 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우리하고 뗄래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강릉과 소나무가 뗄 수 없는 관계가 신라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면 한송정이라는 그 군부대 내에 있는 차 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네 분의 그 화랑, 그러니까 신선이 된 네 분의 화랑이 그 소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차를 마셨다. 이름 한송정도 푸른 바다와 소나무가 만나는 곳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 때도 이게 아주 귀중하게 여겼고, 그다음에 그 조선시대 때는 임산자원을 뭐 더할 나위 없이 귀하게 여겼고, 해송님 네. 같은 경우에는 바닷바람도 막아주고, 파도도 막아주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지금 이제 농경지들이 있잖아요. 그 농경지가 사막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죠.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중요한 이런 해송 소나무가요. 네. 우투돼서 송정 해변에 뭐 10층짜리 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네. 진짜 이게 우투된 일이래요, 이거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그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저희가 1982년도에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그 위치서부터 하고 거의 대부분 그 경포 대부분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도립공원 공원 지역 안에는 지구가 지정이 돼요. 뭐 여기는 숙박지구, 여기는 주차장지구, 여기는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됐던 그곳은 아마 숙박지구로 이제 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애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도립공원을 만들 때.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층고 제한이 있었죠. 층고 제한이 보통 한 4층 높이까지밖에 이제 못 지었어요. 그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그 돈벌이가 좀 시원찮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안목이 막 그렇게 개발이 됐던 때도 아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생각나시고 안목에 저희 그 저기 자판기 커피 자판기 그것만이 시작됐죠. 쭉 있었던 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뭐 여관을 짓겠다든지 뭐 숙박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경제성이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되면서 올림픽 특구로 이제 지정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올림픽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 밑에 이제 조금 밑에 그 저기 그럴싸한 호텔이 하나 이제 들어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층고 제한이 10층 이상으로 이제 좀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러면은 또 인근에 또 커피 거리도 있고 KTX 개통도 됐고 관광 인프라가 좋아졌으니까 사업해볼 만하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사업 신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거 안 돼. 처음부터 아예 안 돼.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처음부터도 됐어요. 근데 지금도 돼요. 근데 지금 와갖고 되는데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약 오른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내 재산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못 쓰게 하냐. 뭐 이런 이제 그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자가 강릉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강릉시에서 그거를 불허가 처분을 네.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일단 우리가 조금 혜송님의 아까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근데 누님이 그쪽 동네 가보셨는데 뭐 현수막도 많고 그렇다면서요? 아이 그럼요. 한번 걸어가 보. 거가 명품 산책로고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인데요. 가보면 아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현수막도 많이 나오고 진짜 반발 갖고 있는 시민도 많고요. 나는 그 안목에서 그 쫙 송정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요. 내가 얼마나 자부를 느끼고 좋아하는데 난 그게 없어진다. 난 속이 상해. 네. 반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죠? 네. 네. 어떤 내용의 청원입니까? 그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집약될 수가 있겠는데 저도 그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창 시절 때 봤던 그 소나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숲을 700년 가까이 보호해온 우리들의 그 어떤 마음, 정성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모아져 갖고 만들어진 소나무 그 숲인데 네. 자, 이 숲을 누구 맘대로 이거를 과연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법 이전에 어떤 국민 정서를 건드리고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뭐 더 조직적으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예. 그렇게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분석을 해갖고 온 거는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인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 여사님 말씀이 100%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 시민들이 돈 좀 내갖고 내셔널 트러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으로 만드는 그런 운동도 뭐 실제로 그게 우리 재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전개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테니스장 문제도 최근에 또 불거졌잖아요. 네, 이 테니스장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테니스장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영림서 소유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이제 그 계약이 만료되었고 못 써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뭐 이게 테니스 인구가 많니 정리를 떠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체 부지를 어디든가 줘야 되는데 그 대체 부지를 지금 현재의 그 스포츠 아레나가 있는 그 강릉 수영장 그 세무서 건너편 쪽에 산을
개발을 해서 주겠다. 근데 벌써 지금 소나무가 많이 베어진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애시당초에 13그루 정도를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훨씬 넘어선 한 60그루 정도가 이제 뭐 굴체도 되고 또 하나는 뭐 베어도 지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현재 이제 베어진 나무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문 처리 업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굴체된 나무는 실상은 이제 그 땅이 국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누구냐면 시거든요. 이게 이제 나머지 그 굴체된 나무들이 이게 이제 판매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지 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아니 들어보니요. 네. 체육시설 좋지요. 예. 건강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들어서는데 네. 얼마나 좋소. 예. 근데 해필이면 왜 그런 괜찮은 소나무로 60그루씩 그냥 배에 가면서 그런 데에 꼭 테니스장이 들어와야 되냐고요.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아, 참 진짜 답답시럽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어떤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우리 오늘 뭐 책임연구원님한테 뭔가를 추궁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장이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주문진에도 있고 강릉시청 안에도 있고 관동대학교 그 연습장도 이제 개조를 해갖고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동호인들이 그 강릉 테니스의 출발점이 현재 위치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이제 시설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스포츠의 어떤 그 강릉시 한 자산으로서 이거를 인식을 하자라는데 아마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부지에 이제 서게 된 것 같아요. 기왕에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질 거면은 이게 보통 그 하드 코트 요새 테니스 경기를 많이 하는 그 코트가 하드 코트인데 네. 지금 이제 그거를 좀 더 좀 강화해서 관중 속도 좀 넣고 해갖고 한국에서 또 특히나 강릉에서 세계 프로 테니스 선수들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대회로 좀 격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도 사실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관광 자원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기왕의 요구도 먹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이것도 결론은 뭐냐? 시민의 자산을 결국은 우리가 좀 훼손한 게 아닌가라는 미안한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네. 예. 어찌되었건 난개발로 파헤쳐진 소나무 숲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가꾸려면 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개발이냐 보존이냐 뭐 이런 팽팽한 이견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강릉이 왜 소량 강릉이라고 부르고 또 불리는지 그 의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에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연구원의 이재복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월이 시작됐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겨울도 한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네? 요즘에 뭐 SS 시즌 옷들도 쫙 다 나오고 SS 추위도 시즌이 뭐예요? 이 스프링 시즌 옷들도 다 나오고. 네. 그런 걸 SS라 그럽니까? 네, 그럼요. 처음 듣습니다. 예. 아유, 얘기 들어보면 강원도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네. 상희 씨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눈은 봐야지. 제대로 한번 백해줄 거니요. 네, 오늘 옛날 TV에서 상희 씨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주 전통 있는 우리 강원 영동 지역의 눈 풍경. 네, 함께 가시죠. 해라. 59년이요? 나 태어나기도 전이다, 야. 저 영상은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1959년 대관령 풍경을 찍은 영상이에요. 흑백. 스키를 타요? 스키를 타시네요? 진짜네요? 아, 대신 옷은 평상복이네, 그냥. 우와. 야, 저 눈 때는 봐요? 눈은 많이 왔네. 예. 뭐 수어요? 그러니 뭐 추리닝 이런 거 입고 그냥 집에 있다 나서서 스키를 타는 거지. 멋있다. 그럼요. 예. 강릉 경찰서네요. 능자가 니은이고. 야, 멋있어요, 진짜 우리. 야, 와, 저 산 봐요, 산. 네. 성황당이네요, 저긴. 그러게.
축산 시험장이네요. 송아지. 아, 근데 59년 송아지여서 그런지 요새 송아지보다 좀 마른 것 같아요. 그쵸? 요새 송아지는 좀 통통한데. 그런가요? 예, 좀 말랐어요. 아이고, 진짜. 양들도 있어요. 양이구나, 양. 자아들은 안 춥겠다. 옷을 저리 두꺼운 거 입었어. 그렇죠. 예. 하지만 곧 인간에게 빼앗기겠죠. 저 털을. 아유, 좀 뭐 고드름이에 눈 어이없다 어여워. 눈 봐요. 한질이 한질. 와, 와, 이렇게 저기 눈이 오는데. 물을 길러 가시나 봐요. 물 길러 가네, 세상. 옥수수예요, 저게? 강냉이하고 옥수수 이런 우와. 거로 일종의 저게 온장고 같은 거네. 아유, 진짜 우리 옛 어른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맞아요. 세상 두꺼운 옷도 하나 없네. 그러게요. 패딩이 어디 있나? 댕기머리. 예? 이야. 진짜 오랜만에 봐요. 진짜 59년엔 저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야, 믿기도 어렵네. 아이고, 다 어디로 가지? 새해 인사? 서당! 공부하러 가네요. 절에 엄동설안에 눈이 많이 와도 공부는 했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 저희 대관령 서당이군요, 저희가. 그렇지. 예나 지금이면 선생님한테는 맞절을 하고 예를 시켜야죠. 그렇지요. 네. 야, 저때 노노 맹자 이런 거로 배웠네. 추울 텐데. 그러게요. 저 눈을 봐요. 뭐 질이 있나 어디? 저 눈을 뚫고 서당에 간 거 아닙니까? 현대식 야, 학교도 확 있어요. 됐겠다, 야. 한 고개만 넣으면 서당에서 한 고개만 넣으면 현대식 학교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대관령 저쪽이 참 어려웠네. 학교를 스키를 타고 등교를 해요? 그러니 야. 대나무 스키죠, 저게. 그렇지. 허리에는 야, 저 옛날에 그 가방이 없었잖소. 예. 책보로 허리에다가 동고 메고는. 야, 저건 기억난다. 저건 기억나. 우리도 저랬거든.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에. 저게 진짜 눈싸움이죠. 예. 뭐 이래 못 숨나. 어이구야, 뭔 스키는 뭐 있나? 이야. 야, 재밌겠다. 다들 잘 ta시는데요. 저 때부터 우리에게 동계 스포츠에 그 피가 있었던 어머야, 겁니다. 벌써 저 때만에 도시에서 야, 뭔 차가 저 버스예요? 뭐 숨네. 우와. 저기는 이제 서울 같은 데서 스키 타러 온 사람들인 거죠? 네, 놀러 오셨나 봐요. 이야. 세련됐네요. 야, 59년에. 그러게. 네? 저거는 진짜 현대식 스키네요. 대나무 스키 그런 거 그러게요. 아니고. 네, 저 레슨 받는 거 아니래요? 걷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때 뭐 리프트 같은 게 없으니까 걸어 올라갔겠네요, 슬로프에? 스키대회 연습이래. 슬로프가 없이 걸어갔네. 스키대회 거의. 저 옆으로 이렇게 세상 저 꼭대기까지 걸어가서 그래 내려오고 그래 모이네.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 근데 옛날에 동계 스키 대회를 그래도 대관령에서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 뿌리가 그러게요. 깊어. 폼이 나네. 지금 봐도 뭐 손색이 없네. 이거 선수다우신데요. 이 화면 좀 컬러로 봤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멋있다. 재밌겠다. 저 한번 부르면 그냥 내려가요. 이제 해빙기인가 봐요. 날이 좀 이렇게, 풀렸나 봐요. 내도 흐르고. 그러니까 눈이 저리 쌓여도 네. 녹을 건 녹어요. 아하, 역시 연륜이 있으셔. 네. 정보와 수의보는 오후 3시 30분에 기해 해제됐습니다. 저기는 이제 한 8, 90년대쯤 되겠네요. 이 컬러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게요. 눈 감은 말도 하지 마시오. 아이고, 참. 우리 살던 풍경도 저랬어. 어머야, 저 아가 혹시 내가 아니나? 맞아요. 저거로 갔다가 연탄 위에 올려놓고 데워지면 저걸로 머리 감고 연탄에 데운 싱그랬지.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야무지게 던지네요, 아주 그냥. 그림이 하나는 저 질 짜서 그러고 하나는 저 마당에서 저래가지고 눈싸움도 함이 저리 한 대 얻어 맞으면 또 아가리 하고 울고. 아유, 참 아빠도 더 신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봐요. 옆집을 가려면 저거 눈을 저 쓸고 저 봐. 썰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야, 태백산이네요. 태백산 설경. 아름답습니다. 어디라도 진짜 못 숨네. 예. 해발 1567m인 태백산 정상입니다. 기자님도 고생하시네요. 그래요. 네. 천재단 앞에서 저래 얘기를 했네. 저래 눈이 와도 태백산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영험한 산이니까 뭔가 조금 좋은 기운 받기 위해서 새해 되면 많이 갔죠. 야, 저런 데서 한 잔 마신 저 커피 맛있는데.
야, 라면이니 라면.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이렇게 취사를 할 수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지금은 안 맞아요. 되지만 와. 저 코펠에 끓여 먹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겠다. 완전 맛있어 맛있죠. 보이네. 저 봐요. 막 네. 머리 이런 데는 눈을 이고 거 이래 먹는 저 뜨뜻한 저 라면이 얼마나 맛있겠어. 이야, 진짜. 연인인가요? 연인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저 머리 스타일 좀 뭐. 솔로로 오셨네요, 저분은. 끌어준 사람이 없어. 아, 나 어른이나서 얼마나 재밌지. 안전사고 주의해야 합니다. 네. 아, 설악산이네요. 설악산 휴일. 우와, 멋지다. 하늘 색깔 보세요, 하늘 색깔. 와.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네. 예나 지금이나 참 풍경은 아름답소, 그치요? 그렇습니다. 아, 기념사진, 인생샷 나오죠, 저기에. 그럼요. 네. 아, 배경음악 진짜 80년대스럽네요. 아, 지금 봐도 너무 멋있네. 그림이 산세는 안 바뀌었네요, 세월이 흘러도. 아이, 그럼요. 그러게요. 네. 요새는 우리 영동 지역에 눈 구경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2, 3년 네. 됐지요. 아이고야, 5, 6년 전만 해도.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예전 눈 온 풍경 보니까 참 정겹고 그립고 뭐 그렇습니다. 네. 지천년 견 500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단은 500년을 가고 종이는 1000년을 간다 이런 뜻이죠. 와, 오늘 네. 기한 씨가 야 달리 보이네. 왜 이래 무섭나?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네? 지천년 견 500. 상희 씨는 몰랐죠? 모르다뇨.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죠. 아, 그래요?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 전통 한지의 내구성이 강하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빙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지가 아주 우수하고 수천 년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이런 뜻일 텐데 한지공예가 부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지공예가 이미자 최영래 부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 그 얇은 한지로 만들 네.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네. 그쵸. 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 뭐 인형부터 해서 조명 등 머리장까지 정말 다양한데 하나같이 너무 예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풀에 젖은 후에 마르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품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딱 느꼈잖소. 정말 우리께 좋은 것이다. 네, 맞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최영래 이미자 부부 덕분에 이 한지의 매력과 자부심을 조금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대요. 네, 앞으로도 멋진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 7번 국도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설입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올해는 아마 좀 설 기분이 잘 안 난다. 뭐 지난 추석 때도 명절 기분 사실 많이 안 났잖아요. 근데 올해 설도 설 기분이 별로 안 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많이 못 만났는데 이번 명절 연휴 때 꼭 만나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만나야지.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됩니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같지 않으면 5인 이상은 모이기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명절인데 가족들이 솔직히 좀 보고 싶고 좀 궁금하고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타오 이번 뭐 설이 고비라는데 네. 참고 우리가 다 동참해야지.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안전은 지킬 걸 잘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설 특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